안녕하세요. 진인생입니다. 대선 이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뉴스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속에 움직임이 어떻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당선인의 그 대선 공약집에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적인 눈에 띄는 것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재건축에 관련돼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제에 대한 부분, 양도세를 풀어준다, 그리고 취득세도 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완화 정책에 대한 공약집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시장에 관련돼서 주임법이 다시 부활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시장들은 움직이겠죠. 그래서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시장도 있을 거고 아직 법을 개정해야 돼서 늦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도 있을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의 지수에서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KBS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그 지역은 매수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심리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100이 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3월달 지금 한 28일 그리고 4월 4일, 4월 11일 계속 시장 강도가 100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충북도 좋습니다. 충북도 지금 한 80대인데 나름 흐름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4월달 들어서 심리지수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59 정도 됐는데 지금 62, 61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대구가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지금 18에서 23으로 꽁충좀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뭘까요? 규제 지역을 풀어준다라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일부 싼 물건들을 매수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심리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좀 특이점인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물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매물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요. 매물이 빠져나가서 매물이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매물이 팔려나가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이 두 가지 요인 모두가 상승 요인인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매물이 줄어들고 많이 팔린다는 것은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의 선행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상승 요인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딘지를 보고 싶어서 일단은 아까 서울이 매수의 지수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을 보게 되면 4월 1일과 4월 10일 기간 동안의 매물의 평균 건수와 제가 오늘 캡처했던 4월 18일의 매물 건수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가장 매물이 많이 감소하는 지역들을 이제 랭킹을 매기는 겁니다. 1위가 보시는 것처럼 서울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반포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26.7%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이 안 움직였거든요. 안 움직였는데 매물이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산 하포구 성산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8%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반포동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송파구 잠실동이 마이너스 7.7 그리고 광도구 둔촌동이 마이너스 6.8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동이 마이너스 3%. 어떤 아이들 때문에 매물이 많이 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의 멀티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장 강도 영선인데요.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 강도가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래는 지금 거의 2021년 이후로는 거래가 지금 거의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딱 3월 기점으로 이렇게 매매, 전세, 월세 모두가 지금 매물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눈에 확연히 이제 차트 선에서 보인다라는 거. 매물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물이 빠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반면에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들이 어딘지를 전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도자료로 1년 후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도
6월 이전에 매도를 하려고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표본이 작은 지역들은 일단 패스를 할 건데요. 지금 뭐 제주도, 해남, 뭐 경주 같은 경우는 워낙 표본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포항 북구 등량동이라는 곳이 지금 여기도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50%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유성구 어원동 같은 경우도 76건이었는데 지금 114건으로 좀 많이 좀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성동구 행랑동 같은 경우도 지금 46.9%라 가지고 물건 건수가 좀 늘었네, 그죠? 보게 되면 지금 294건에서 43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송파구의 송파 같은 경우도 94건에서 138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 남구 각하동 같은 경우도 지금 111건에서 162건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김해 장유 같은 경우도 지금은 437건에서 635건으로 지금 한 45%가 좀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는 물량이 줄고 있는 지역과 물량이 늘고 있는 지역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안 속에서는 들여다보면 어떤 이유에서 지금 물량이 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반포, 마포, 성산 이런 아이들이 좀 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아이들은 지금 매물들이 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서울 봤으니까 서울에서 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성동구 행랑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지금 시장 강도는 모두 이렇게 지금 하향하고 있고 아직은 0 이하로는 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고개를 든 거 보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보합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거래량은 지금 거의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지금 보니까 매물 건수가 전월세는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증가를 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 추이를 아마 구별로 전부 다 시계열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일 단위로 매물 평균 건수를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지금 4월 11일이지만 제가 캡처한 게 4월 18일입니다. 그러면서 4월 18일까지의 매물 건수까지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구가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파랗다라는 것은 열흘 전보다 4월 1일보다는 지금 매물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가 좀 줄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그대로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도 4월 1일보다 매물 건수 확연히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도 조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남구도 조금 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금천, 구로 우리가 상급지가 아닌 지역들은 매물이 조금 늘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를 들면 상급지 같은 경우 매물이 그대로 있거나 안 그러면 지금 오히려 매물들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물 중에서도 좀 더 연차를 줄여서, 왜냐면 지금 재건축 이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물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25년 서울 시군구 단위로 한번 매물 감소를 보니까 앞에서 전체 평균보다는 연차를 확 줄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지역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도 줄고 있고 강동구도 줄고 있고, 그리고 동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이 매물들이 25년 차들이 좀 감소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좀 보고 싶었어요. 아파트로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지인의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거래 가격으로 만들고, 실거래 가격이 없을 때는 매물의 가격으로 이제 시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지인 시세보다 매물의 시세가 더 높은 그런 단지가 어딘지를 제가 필터를 해봅니다. 필터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63.44%.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용산 이촌동에 있는 이촌 시범입니다. 24평형대 아파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지인의 시세는 7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리게 매물 보니까 12억. 굉장히 거의 더블에 가까운 매물 호가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상계주공 3단지가
노원 상계동에 있는 거죠. 27평형대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57.38%. 그러니까 시세보다 매물 가격이 높다라는 거죠. 매물 보니까 11억 9천. 이게 호가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 녹본도에 있는 녹본현대 같은 경우 29평형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6%가 시세보다 높은 매물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 4억 3천인데 매물 같은 경우 6억 7천. 이렇듯이 지금 부동산 진 시세보다 매물의 지금 호가가 높은 단지들이 보니까 용산구, 노원구, 은평, 강남구, 송담, 그 다음에 도곡, 상계 이런 지역들의 매물 호가가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런 단지들 몇 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강남 도곡동에 있는 럭키라는 아파트, 그 다음에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3단지, 7단지, 그리고 용산 이천동에 있는 이천시범 이런 식으로 4개 단지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금 강남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시세선입니다. 근데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멀리 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세들은 최근에 이제 시세가 조금 빠지는 듯 했었어요. 그런데 매물들이 이렇게 지금 위에 찍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초원 시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시세 자체도 조금 반영을 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매물 건수였습니다. 매물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매물들이 이제 쭉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가 이루어져서 줄기보다는 기대 상승감에 매물들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지금 전세는 지금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매도하려고 내놨다 그걸 걷어들이고 전세로 물건들을 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데 매물은 걷어들이고 그리고 매물 호가는 높게 있고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로 동상이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매도자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모든 완화 정책에 의해서 재건축의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조정받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래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가 굉장히 팽팽한 시장이고 눈치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냐라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보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매물이 그래도 빠지고 있는 지역들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점으로는 3월 11일과 3월 20일 요 기간의 매물 평균 건수와 그리고 오늘 제가 캡처했던 4월 18일 기준으로 매물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좀 표본이 있는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지역이 전남, 충북, 강원, 경남 거의 지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1위에서 지금 18위까지 들어와 있는 지역들이 모두가 지금 지방입니다. 그 속에 좀 표본이 있는 지역 한번 볼게요. 여기 창원시 진해구가 1294건이었는데 지금 1061건으로 무려 마이너스 18%가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니까 목포가 마이너스 12.8%, 그리고 진주가 마이너스 9.8%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거래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방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전국에 25년 차 이상의 매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가 전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국 매물 추이 감소 지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전북이 지금 3월달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말이 되어야지 100% 수집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거의 한 80%, 70% 정도 수준의 집계가 되었다라 보는데요. 그러면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113%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집계가 다 되게 되면 거의 한 150% 정도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전북 평균이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더 거래가 더 많이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충북, 강원, 충남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지방들이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전북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 보니까 군산이 158%, 덕진구가 118%, 완산구가 106% 이런 식으로 지금은 군산이 굉장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대선 이후 한 달 기간 동안의 시장 움직임들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좀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좀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좋은 타이밍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쌤이 한 달에 3번 1일, 11일, 21일 요 시장의 동향들을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 13일, 23일 정도에 아마 부동산 지인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시장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지인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